발표를 맡게 된 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그라운딩 GPT 랭귀지 인핸스드 멀티모달 그라운딩 모델이고요. 저자들은 다음과 같고 중국의 바이트댄스 그리고 후난대학교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ACL에 발표됐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문짝이 가시다시피 이제 그라운딩 태스크를 위한 GPT 모델을 제안을 한 게 이제 이 논문의 주 태스크인데, 그래서 본격적인 논문 설명에 앞서서 그라운딩 태스크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딩 태스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랭귀지와 이제 랭귀지가 아닌 넌 링귀스틱 데이터를 연결하는 건데, 이때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지면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나 뭐 비디오면 액션 같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포지션 인포메이션까지 이제 같이 포함시킨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음, 남자가 닭에 무서워하는 이미지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VQ 같은 경우는 What is the man scared of라고 물어보면은 이 닭을 무서워한다라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제 비주얼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바운딩 박스 좌표와 그리고 닭에 대한 바운딩 박스 좌표가 이제 포함돼야 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단에서 하기 때문에 비주얼 그라운딩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주얼 그라운딩뿐만 아니라 그 비디오 단에서 그 템포럴 그라운딩도 포함이 되는데, 가령 이러한 비디오 시퀀스가 있을 때 이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애기가 그 케이크를 언제 만드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이 시퀀스 내에서 이러한 타임스탬프 안에 케이크를 만든다, 이런 템포럴 그라운딩도 그라운딩 테스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도 어, 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한 오디오가 있고 그에 동반된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오디오의 소스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테일 이미지에 대한 바운드 박스 좌표를 내뱉는 이런 태스크들을 다 통틀어서 그라운딩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라운딩 태스크는 이제 주어진 시멘틱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그 해당 특정 리전을 로컬라이징하는 태스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일반적인 태스크보다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로컬 인포메이션을 잘 캐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MLLM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로컬 인포메이션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MLL 모델을 그라운딩 테스트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운딩 테스트를 위해서 좀 이전에 좀 제한되고 있는 모델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라바가 있습니다. 라바는 작년 유립스 오랄 페이퍼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그라운딩을 위한 모델은 아니고 이제 이미지랑 그 랭귀지를 엮어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알파카랑 비쿠나처럼 기존의 오픈소스 LLM을 신테릭 채팅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좀 비약적으로 있음을 확인을 하고, 이걸 랭귀지 이미지 멀티 도메인으로 가져와서 확장을 시킨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중점적인 노벨티는 뭐 코코 데이터셋처럼 이제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그 디스크립션 메인 오브젝트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들이 이제 어노테이션 데이터셋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미 텍스트 페어를 인스트럭션 팔로잉 포맷으로 바꿔서 싱글턴 컨버세이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걸로 이제 LLM을 학습시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아키텍처인데, 사실 크게 여기서 제한된 건 없고, 이제 이미지를 비주얼 비전 인코더, 클립 인코더 같은 걸로 인코딩을 하고 간단한 프로젝션을 통해서 LLM 그 토큰 스페이스로 맵핑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 코코 데이터셋인데 이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다섯 문장, 그리고
그 디스크립션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들이 쭉 이제 어노테이션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 타입별로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어, 가령 뭐 베이클의 이미지 내에 있는 그 차량의 타입이 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떤 베이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박스 그 디테일한 바운딩 박스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바운딩 박스 좌표를 토대로 그 상대적인 그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컨버세이션을 생성을 해줘서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라운딩 태스크를 타겟해서 나온 논문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다음 논문이 이제 시크라가 그 정확히 비주얼 그라운딩을 위한 논문으로 이제 작년 아카이브에 제출이 됐습니다. 7월에. 어디에 아직 억셉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이테이션은 한 3, 400회 정도로 되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여기서 좀 간단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제 지금 현재 MLN의 모델이 절대적인 그 스파셜 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체스보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가 어디 포지션에 있는가 사지선다로 물어보는 테스트인데 이제 라바 13빌리언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한 26%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서 랜덤이랑 거의 똑같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기를 네, 일반적인 그 비전 랭귀지 MLLM 모델 같은 경우는 콜스 그레인드 얼라이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주얼 그라운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에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좀 새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라 같은 경우는 그 모델 구조는 그 앞서 설명드린 라바 모델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 싱글턴 컨버세이션을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 상대적인 이런 어, 포지션 정보를 인베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바운딩 박스 좌표를 센텐스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물체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좌표들이나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들을 퀘스천이나 앤서에 적절히 넣음으로써 이 LLM 모델이 절대적인 좌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학습을 한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 정보가 들어간 그 인스트럭션 그 폼에서 예시를 보시면은 Can you give me a description of the reason objects in image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바운딩 박스 좌표나 센터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미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서 이 이미지 내에서 그 리전이 이 해당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부분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 팔로잉 포맷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제 그라운딩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크라에서 좀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어, 그라운딩 GPT는 이제 시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싱글 이미지와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랑 오디오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MLM 모델이고요.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미지 브랜치가 되어 있고 왼쪽은 비디오 브랜치, 오른쪽은 오디오 브랜치가 각각 모달 다 동일하게 인코더와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인코더 그 프리트렌 인코더로부터 나온 벡터를 그 LLM에 전달하기 전에 그 토큰 스페이스로 매핑하기 위한 이제 ML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LLM으로는 비쿠나 7빌리언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 브랜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네. 그 좀 더 자세히 그 비디오 브랜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디오 프레임을 고정된 개수만큼 프레임을 샘플링을 해서 각각의 프레임들을 이미지 인코더랑 똑같은 인코더에 전달을 하고 거기서 나온 벡터들을 이제 비디오 큐포머라고 하는 비디오 라마에서 쓰는 비디오 큐포머가 있는데 거기다 전달해서 그 전체 비디오를 대표하는 벡터 하나를 뽑게 됩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샘플링해서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미지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라바나 시크라처럼 그 이미지 인코더로 프리트레인된 플립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그걸 거쳤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디멘전을 가지는 아이 벡터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터는 이제 MLP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LLM 디멘전에 맞추도록 I를 매핑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비디오 브랜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징 브랜치랑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시퀀스를 고정된 개수만큼 샘플링해서 전달하게 되고 각각의 프레임들을 이미지 인코더에 각각 넣어줘서 그 M개만큼의 스몰 V 벡터들을 뽑게 되고 이거를 이제 템포럴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줘서 비디오 퀵폼에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라지 V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 비디오 라마에서 비디오 큐포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비디오 라마에서도 밝히는데 그 비디오 큐포머라고 해서 사실 기존의 큐포머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이 콜이뿐만 아니라 그 포지션, 그 템포럴 포지션 그 인코딩이 같이 더해져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 차이점만 빼고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라마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시그널을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그 비디오에 대해서 컴프레hen션 테스트를 하는 MLM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브랜치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시그널에 대해서 16kHz 샘플링 레이스로 2초짜리 오디오 클립으로 분리한 다음에 거기서 N개의 세그멘트를 샘플링해서 가져옵니다. 그걸 각각 오디오 인코더에 넣고요. 오디오 인코더는 이미지 바인드에서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오디오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각각 N개의 스몰 A 벡터들을 뽑게 되고 이걸 똑같이 이제 이것도 똑같이 비디오 라마에서 사용하는 그 오디오 퀵폼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포럴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준다는 컨셉 외에는 차이점은 없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딩 GPT 같은 경우는 모델 아키텍처 측면에서 노벨티가 있다기보다는 나중에 설명드릴 트레이닝 전략에 있어서 좀 그라운딩 테스트를 위해서 좀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수를 어떻게 잘 학습할 건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는 사실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가져와서 좀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파셜 템포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바운딩 박스 그 4개 좌표뿐만 아니라 이건 템포럴 그라운딩을 위한 그 타임스탬프 2개 숫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데이터셋 설명할 때그 말씀드리겠지만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T1, T2 같은 경우는 해당 그 뭐 액션이면 액션,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그 비디오 프레임 내에서 존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합니다. 네. 전체 모델 트레이닝은 3단계로 구분된 콜스트 파인 트레이닝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 처음에는 코러스한 기본적으로 그 라바에서 사용했던 그 코러스한 그 싱글턴 컨버세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점차적으로 바운딩 박스 좌표나 타임스탬프 정보들이 포함된 파인 그레인된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해주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좀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을 했고요. 트레이닝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그 LLM과 인코더는 고정을 시키고 어댑터만 학습을 해서 어댑터가 그 인코더로부터 나온 벡터들을 LLM 토큰으로 잘 매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스테이지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바운딩 박스나 타임스탬프 정보가 포함된 파인 그랜된 그 싱글 컨버세이션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이제 LLM과 어댑터를 해주고 세 번째에서는 멀티턴으로 학습을 해줍니다. 각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네, 아답터만 학습이 포함이 되고 싱글턴 컨버세이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싱글턴 컨버세이션을 하면은 사람이 어떠한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GPT가 내뱉는 그 앤서에 대해서 짧게 구성한 데이터셋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각각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라바 프리트레인드랑 이제 벨리 프리트레인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싱글턴 컨버세이션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웨브 캡스라고 해서 오디오와 그에 따른 여러 개의 디스크립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데 이게 싱글턴 컨버세이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 오디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라 뭐 이런 식의 인스트럭션을 포함시킨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져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댑터랑 LLM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바운딩 박스나 디테일한 이제 비주얼 그라운딩이랑 템포럴 그라운딩을 위한 컨버세이션 셋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디테일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끔 이제 LLM이 학습이 됩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미지에서는 렉토코들과 비주얼 지놈, 비디오에서는 이런 것들, 오디오 VGGSS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셋은 그 바운딩 박스나 이제 타임스탬프가 같이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뭐 이미지면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와 디스크립션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 이렇게 세 가지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싱글턴 컨버세이션을 만들 건데 여기 그림상에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GPT에서 태스크를 먼저 선택을 하게 합니다. 태스크라고 하면은 비주얼 QA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이미지 캡처링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Reference Expression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어, 원하는 뭔가 오브젝트의 좌표값을 내뱉어라라는 태스크가 되겠는데 이런 태스크를 GPT가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태스크 스페시픽 퀘스천 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좌표값을 원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뭐 퀘스천은 예시로는 뭐 인디스 이미지, whereas expression located, 뭐 expression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한 그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원하는 그 위치 정보를 원하는 물체가 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can you identify the position of blah blah 이렇게 해서 포지션 정보를 원하는 이런 질문 셋을 GPT로부터 얻게 하고요. 태스크별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과 이제 합쳐가지고 실제 그 해당 뭐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나 이런 퍼블릭 데이터셋으로부터 샘플링한 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런 컨버세이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 풀에서 in this image where is 뭐 located 이런 퀘스천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뭐 in this image where is thick black located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에 북이 있고 그 책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이것과 같은 싱글턴 컨버세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서 쭉 데이터셋을 모달별로 구축을 하고 이걸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는 어, 그세 번째 스테이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어, 두 번째 스테이지와는 다르게 멀티턴 컨버세이션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이 어노테이션 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람이 퍼블릭 데이터셋으로부터 뭔가 그 샘플 하나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in context examples라고 하는 이 example을 그 어노테이션 해주게 됩니다. 가령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를 디스크립션 하는 센텐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디스크립션 내에 존재하는 그 물체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 정보까지 같이 어노테이션 해주는
이러한 한 샘플을 이제 데이터 셋마다 쭉 만들어 주게 되고 그걸 in context example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저장을 해주게 되고 그걸 GPT가 받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멀티타임 컨버세이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줄 때 좀 더 스페시픽한 좀 디테일한 지시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전달해 줍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가령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You are an AI visual assistant. 뭐 너는 AI visual assistant고 싱글 이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좌표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어, 디스크립션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꼭 언급을 해야 되고 없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해야 되고 그냥 디테일한 정보들을 쭉 디스크립션 그 프롬프트 내에 저장을 해서 이걸 GPT에 같이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 줬을 경우에는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그 멀티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쪽 이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보면은 뭐 어떤 이미지를 받아서 그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 설명을 원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또 그걸 토대로 또 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스테이지 2와 뭐 비슷한 형태이고요. 이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받아서 사람이 어노테이션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인데 이제 먼저 로우 데이터 차원에서 훼손된 데이터를 먼저 제거를 하고요. 이제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샘플링 할 때 좀 부적절하게 샘플링 된 경우 뭐 이런 로우 데이터 차원에서 좀 쓸 수 없는 경우 먼저 일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가 그 대화 데이터가 원하는 그 포맷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거를 합니다. 뭐 바운딩 박스 좌표의 포맷이 다르거나 어, 네, 그 아까 뭐 멘션을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이런 식으로 그 원하는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필터링 하고요. 그리고 학습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그 스테이지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전 스테이지를 잇는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방지하고자 이전 데이터셋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학습을 좀 중첩시켜서 학습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검증을 어, 데이터 양 자체는 논문상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 이미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 하나당 그뭐 휴머니 어노테이션 한 경우는 어, 이미지 샘플 하나당 하나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해당 사이즈와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샘플 하나당 그 멀티턴이든 싱글턴이든 컨버세이션 하나가 나오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 데이터셋 자체 크기는 그 파악을 해보진 못했는데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그 이미지의 개수는 맞는데 이미지 개수 내에 얼마 정도 샘플 수가 그 어노테이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라바를 학습할 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했던 걸 봐서는 어, 뭐, 네, 구체적인 뭐 수치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비슷한 MLLM 학습 기술을 훨씬 따라가고 있지 않나.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했는데요. 크게 멀티모달 그라운딩과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그리고 오블레이션 스터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티모달 그라운딩은 이미지 그라운딩, 비주얼 그라운딩과 템포럴 그라운딩을 하고요. 언더스탠딩도 이미지 컴프레션 테스트, 비주얼 컴프레션 테스트, 그리고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 테스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트레이닝 그 방식을 좀 달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모델 아키텍처 바꿔서 오블레이션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미지 그라운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REC 아까 말씀드렸던 바운딩 박스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테스트가 되겠는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세 개 모델은 기존에 LLM을 쓰지 않은 기존 이미지 그라운딩을 위한 모델이 되고, 밑에 네 개는 LLM 기반의 모델, 그리고 그라운드 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치마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별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 레드박스 안에 이 모델들은 그라운딩 GPT는 그 해당 리즌에 대한 뭔가 특별히 그 부분을 인베딩하는 모듈이 없는데, 넥스트챗이나 페렛 같은 경우는 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파셜 피처를 같이 인베딩해서 LLM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그라운딩에 있어서 좀 더 특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페렛 같은 경우는 어, 올해 ICLR에 발표했던 애플에 제출했던 논문이고, 넥스트 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아카이브에 제출됐던 논문. 그리고 비디오 그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라마, 비디오 챗, 비디오 챗 GPT 모두가 비디오 컴프레션 테스크를 위한 MLLM 모델이라서 이 템포럴 그라운딩을 이제 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라운딩 GPT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언더스탠딩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퀘스천 앤서링 벤치마크 5개와 비전 인스트럭션 튜닝 벤치마크, 기존의 라바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튜닝 벤치마크 4개를 사용해서 검증을 하는데요. 그라운딩 GPT가 이제 이 MM이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온 디스크립션의 사이드 값을 매트릭으로 사용하고 있고, MM이 같은 경우는 그 어큐러시들의 서브 태스크들의 어큐러시들의 합이고 2,000점 만점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라운딩 GPT가 라바는 이미지 언더스탠딩에 특화된 모델임에도 그것보다 좀 더 좋거나 뭐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언더스탠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해서 어, 기존의 비디오 컴프레션 테스트를 수행하는 MLLM 모델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비디오 내 액션이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맞는 답변을 하면 어큐러시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 내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제 성능이 낮아지는 거고. 어, 그래서 그라운딩 GPT가 여기서도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여기서 레드박스로 치인 부분이 그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좌표가 포함된 컨버세이션 셋으로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은 그렇지 않은 모델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성능 어큐러시나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yes라고 해서 그 질문했을 때 yes를 내뱉는 비율입니다. 이게 없는데도 있다고 할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스 비율도 이 벤치마크에서 좀 중요한 매트릭 중 하나인데, 이게 랜덤 퍼플러 어드버서리얼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로 갈수록 좀 어려운 태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지 않은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예스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냥 질문을 하면은 맞다고만 대답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안에서 그런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실험 결과로 봤을 때 어, 그냥 이제 비주얼 그라운딩 차원에서 성능 향상을 이제 도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같이 학습을 할 때 그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그 이해도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1에서부터 파인그레인드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냐라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고,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는데, 결과 좋지는 않아서 이제 코러스트 파인 학습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레이닝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어댑터만 학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댑터는 그냥 간단한 NLP 구조거든요. 그래서 NLP만 학습을 할 때 파인그레인드한 좀 더 덴스한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어서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있는 거지. 이게 스테이지 1에서도 LLM까지 풀어서 학습했을 땐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랑 사이즈를 달리했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NLP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해서 그냥 LLM 그 디멘전으로 매핑하는 단순 레이어를 썼을 때보다 성능 충분히 향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LLM 사이즈 자체를 늘렸을 때 뭐 마지널 하지만 좀 성능 향상이 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퀄리테이티브 리저치인데요. 각각 모델에 대해서 어, 약간 서로 크로스 모델로 넣는 게 아니라 각각 모델에 대해서 따로따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가 세 마리 있고 그개 앞에 뭐 음식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놓고 각각 어, 오브젝트들을 특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내뱉어라 했을 때 뭐 이런 바운딩 박스와 그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답변을 내뱉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가운데 있는 개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했을 때 어, 시바 이누라는 종이고 뭐 어떻다라는 답변을 좀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그라운딩뿐만 아니라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컴프레hen션 능력까지 충분히 보유한 M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델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서 뭐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이제 보이는, 네, 결과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라운딩 GPT는 멀티모달에 대해서 그라운딩과 언더스탠딩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단계로 구분된 코스트 파인 트레이닝 방식을 활용하고,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각각 단계에 맞는 그 데이터 세트를 따로따로 구축을 해서 학습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MLM 벤치마크를 다른 소타 모델보다 성능 좋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좀 아쉬웠던 점은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디오 모달을 사용을 하는데 오디오 모달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없습니다. 이게 그 오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그라운딩 벤치마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없고 퀄리테이티브 리저치의 한 섹션에만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언급하긴 했지만 크로스 모달에 대한 인풋이 없습니다. 가령 비디오를 전달했을 때 비디오에 대해서 비주얼 그라운딩과 템포럴 그라운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검증은, 네,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LLM 사이즈를 늘렸을 때 성능 향상이 약간 마지막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의 비교 모델로 이제 특별한 리즌을 인베딩 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 이제 페렌 모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LLM 사이즈를 늘렸을 때 성능 향상을 좀 꽤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한 2%, 1, 2%가량 이룰 수 있어서, 즉 13빌리언짜리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상 페렛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물론 학습 단계에서 파인그레인드한 데이터셋을 잘 구축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좀 인베딩 할 수 있는 어디셔널 모듈을 모델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어, 좀 성능 향상을 원할 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